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중국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자료 화면 촬영하러 이 환추유강이라는 백화점에 나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바람에 보신 것처럼 전면 폐쇄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핵상검사 2회를 하고 이상이 없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 화웨이, 오포, 아너 모두 이 백화점에 있어서 촬영하기 참 편한 곳인데 그리고 마침 며칠 전부터 이 또 삼성이 징동닷컴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이 G 플립3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념 모델 요 행사도 이 앞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한 휴대폰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12월에 발표했던 오포의 폴더블 폰, 오포 파인드 N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140만원 정도부터 시작이고 무엇보다 사이즈가 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한 것 같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5.49인치, 5.4인치인 아이폰 13 미니와 거의 같은 사이즈고 이 접었을 때 외부 크기 자체도 아이폰 12, 13 미니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었죠. 여기에 내부 디스플레이의 주름을 최대한 줄였다는 점 역시 중국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매 시작한 12월 15일 이후 약 2주간 징동 이 한 쇼핑몰에서만 2만 대 넘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해당 기간 다른 폴더블 휴대폰 판매량이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조차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화웨이, 이 화웨이에서 P50 포켓이라는 플립형 폴더블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160만 원이 넘는 포지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내에서는 플립3와 비슷할 정도로 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여담입니다만 이 상해 난징동로에 있는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매장 규모도 일단 줄였고 스텝도 많이 줄었고요. 화웨이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서브 브랜드죠. 이 아너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디자인도 거의 공유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바로 며칠 전이죠. 아너 매직 V라는 폴더블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발표에서 역시나 강조했던 부분은 휴대폰 사이즈였는데요. 이 외부 디스플레이는 6.45인치, 화면비가 21:9, 내부 디스플레이는 7.9인치, 10:9 화면비입니다. Z 폴드 3와 비교하면 가로 길이가 좀 더 긴 형태예요. 이 외부 디스플레이는 베젤도 그렇고 바 형태의 휴대폰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 디스플레이 주름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문제라면 가격이 10,000위안부터 대략 186, 7만원 정도 하는 건데 이 무게도 293g으로 좀 무거운 편이고요. 기존 중국 폴더블 시장은 삼성 Z 폴드와 Z 플립, 화웨이 메이트 X2 그리고 샤오미 믹스 폴드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오포 파인드 N, 화웨이 P50 포켓, 아너 매직 V, 그러니까 짧은 한 달 사이 3가지 제품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급변한 상황이 삼성에게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해득실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 시장이 글로벌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큽니다. 특히 고가 스마트폰 제품 소비력이 가장 왕성한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비보, 오포, 샤오미의 90만원 이상 플래그십이 출시 며칠 만에 100만 대씩 팔리는 시장이고 150만원 이상 애플 아이폰 한 모델이 그것도 한 쇼핑몰에서만 한 달 사이 200만 대 이상 가뿐히 팔리는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삼성 갤럭시 점유율이 80%가 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중국산 제품들, 중국인에게는 국산품이 되겠죠. 이 국산품 구입 비율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갤럭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Z 폴드 3와 Z 플립 3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 Z 폴드 3와 Z 플립 3, 2021년 12월 말 기준 글로벌 판매량이 대략 400만 대 정도 이제 판매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중 100만 대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된 수량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폴더블 마켓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중국산 폴더블 휴대폰이 2022년 초부터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폴더블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은 분명하고 그건 확실히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일이죠. 문제는 고가 제품 소비에 거부감이 없는 이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폴더블 제품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폴더블 시장의 규모, 그 외연은 확장이 되는데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 제품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오포는 파인드 N 제품 하나만으로 약 한 달 만에 100만 대 이상 판매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2022년 삼성은 21년보다 2배 많은 2,300만 대의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목표를 세웠습니다. 폴더블 시장이 갑자기 2배로 성장한다는 가정에는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 폴더블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중국 시장의 판매량 역시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아야 이런 목표 달성이 한결 쉬워지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 폴더블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요. 그동안 폴더블에 대해 이 관망했던 중국 소비자들, 이 오포 파인드 N을 계기로 폴더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힌지의 방수 방진, 디스플레이 내구성, 스타일러스 펜 지원 같은 이런 스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이즈의 변화를 주고 폴더블의 단점 중에 하나였던 주름을 개선한 것,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통했다는 점, 어쩌면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 원년이 될지도 모르는 2022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